오늘 저희의 미션은 노잼 우량주 중에서 누가 먼저 탈출할까? 좋은 주식인 건 다 아니까 누가 노잼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을까? 탈출하고 올라갈까? 이제 선정 조건 3가지입니다. 당연히 우량주 중에서 지금 금리 상승한다, 뭐 대외 불확실성 이런 게 많아서 웬만하면 중소형주는 조심하시고 지금 특히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우량주 위주로 하시면 좋겠고 특히나 더더욱. 그리고 노잼 기간이 최소 150일 이상. 이건 좀 저만의 기준인데요. 노잼이 길면 길수록 저는 나중에 오를 때 더 무섭게 오른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노잼이 길수록 좋아합니다. 좋은 주식은 많은데 성장 가능성까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5개를 먼저 골라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 누가 올해 그래도 노잼 제일 먼저 탈출할 것 같으세요? 아마존은 참고로 노잼이긴 한데 고점 돌파한 게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노잼 기간이 짧습니다. 생각보다. 무슨 말이냐면은 노잼을 어떻게 선정했냐면 52주 최고점을 못 돌파한 기간이 이렇게 길어야 돼요. TSMC라는 반도체 전세계 1등 생산 회사는 올해 2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지금 무려 최고점 돌파 못한 지 229일. 디즈니, 저도 디즈니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노잼 이렇게 길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아니, 배당이라도 주면 제가 좀 버틸 텐데, 이거 디즈니 보세요. 올해 3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200일 동안 노잼입니다. 그리고 보잉은 올해 3월 달 고점 찍고 200일 동안 지지부진. 반도체 장비 회사 3대장 있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반도체 장비를 독과점으로 만들어내는 기업 중에 하나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올해 4월 달에 고점 찍고 180여일 징글징글하죠. 그리고 마스터카드 비자랑 함께 4월 달에 고점 찍고 158일. 이렇게 후보가 노잼이 긴 애들로 오늘 데려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누가 좀 노잼을 올해 안에 탈출할까? 미션은 올해 안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쵸? 탈출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얘기해볼게요. 일단 먼저 제가 들고 있는 디즈니 먼저 얘기해볼게요. 디즈니 차트를 보시면 소몽이가 무지개 토를 하고 있는데 해도 너무하죠. 진짜 여기 보시면은 TSMC도 아마 이건데 삼성전자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삼전도 거의 비슷하죠. 삼성전자도 올해 1, 2월에 고점 찍고 아마 지금 계속 하락할걸요. 맞죠? 뭐 7만전자 이렇게 내려왔나요? TSMC도 박스권이에요. 보시면 잘 안 보실 텐데 기가 막히게 110불 갔다가 125불 갔다가 여기 완전 박스예요. 그래서 단타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박스권 매매. 오히려 박스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아세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걸 좋아합니다. 디즈니는 기가 막히게 170불 가면 올라오고 한 180불, 190불 가면 내려와요. 그래서 박스, 디즈니 박스권. 그러니까 이 안에 가두리 해놓는 거죠. 개미들 계속 지치게 하면서 털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에 갇혀버렸고 저도 여기서 디즈니 들고 있는데 오를만 하면 내리고 오를만 하면 내리고 지치죠. 그죠? 아마 여러분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뉴스 기사 보니까 500만 삼성전자 군단이라고 하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500만 국민주인데 이제 이렇게 많이 들고 있으니까 지치게 만드는 거죠. 개미 탈탈탈 털기 힘들게 우리의 마음을 다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잉,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든 많이 빠지진 않았고 이렇게 박스권, 그쵸? 반도체 장비 마스터카드는 좀 빠져있고 이렇게 해서 노잼인 건 맞고 다 좋은 주식인 건 맞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뭐 좋은 주식인 건 누구나 아니까 이 중에서 좀 누가 그래도 남은 연말 기간 동안 좀 더 나을까 순위를 한번 가려보자. 그래서 가져온 건데 제가 봤을 땐 다 좋은데요. 어떤 게 더 먼저 탈출할까 봤을 때 일단 먼저 저는 매매 조건이 이겁니다. 1번 노잼이면서 2번 우려가 먼저 해소돼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재 해소되면서 3번 좋은 일까지 많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3박자가 다 맞는 노잼 우량주면 그래도 연말에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이 결과는 신도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우려는 반도체 주식은 공통적으로 공급망 이슈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뉴스 너무 많이 나오죠. 반도체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다는데 반도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니까 공급망 이슈, 반도체 장비도 공급망 이슈. 뭐 만들어서 팔아야 될 텐데 지금 물류가 다 막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잉은 중국에서 안 사주죠. 미중 갈등 이런 우려가 껴 있고 그리고 기회. 이제 원래는 디즈니나 마스터카드, 보잉 이런 애들이 리오프닝 피해주였는데 코로나 피해주였는데 코로나 종식이 되더니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회, 리오프닝 쪽에 좀 더 이제 기회가 됐으니까 남은 3개월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먼저 저는 우려가 딱히 없으면서 최악은 지나면서 리오프닝 쪽에 좋은 디즈니가 괜찮지 않을까. 특별한 악재만 다시 나오지 않으면 먼저 여기 소개해볼게요. 디즈니부터. 마침 고점에서 13%, 15% 가까이 빠져 있으니까 조정도 받은 상황이고 보시면 디즈니가 코로나 직전에 뭘로 돈 벌었는지 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미 코로나 이후에는 매출이 다 엉망이 돼가지고 코로나 직전에 2019년 매출 보시면요 대부분이 다 리오프닝입니다. 매출의 80%가 보시면 매출의 30%는 테마파크, 매출의 30%는 방송국, 광고, 리오프닝이죠.
나머지 한 15% 정도는 영화관, 스튜디오, 스트리밍은 일부에 불과하니까 지금 뭐 스트리밍이 아무리 잘해도 본업이 결국 주력 사업이 이쪽이니까 리오프닝이 돼야 주가가 오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침 근데 분위기가 리오프닝이 나쁘지 않으니까 코로나가 일단은 뭐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9월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고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머크에서 먹는 치료제까지 이제 긴급 승인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로 리오프닝에 우호적인 분위기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분위기면 나쁘지 않지 않은가 리오프닝에. 그래서 마침 디즈니도 딱 요 시점에 맞게 어제 10월 1일 9월 말이 디즈니 월드 개장 5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념 파티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올해 초중순에도 디즈니가 리오프닝 한다고 이거 테마파크 싹 다 열려고 준비했었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에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다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사진 가만히 보시면요, 이게 어제 사진인데 다 마스크 안 쓰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제 노마스크 들어가는 거죠. 진짜 리오프닝이 가까워진 거 아닌가. 바글바글합니다. 그쵸? 예전에 개장했을 때는 막 띄엄띄엄 있는 사진밖에 없었는데 50주년 맞이해가지고 본격적으로 10월부터 테마파크 다 오픈하는데 이제 실적에 이제는 잡혀야 되지 않은가. 저번에는 열었다가 다시 닫아버렸으니까 실적에 잡힐 수가 없었는데 그죠? 파티했습니다. 여기 디즈니 CEO, 디즈니 의장, 밥 아이거 의장 50주년 파티에서 불꽃놀이하고 이제 주가도 이렇게 불꽃놀이처럼 팡팡 튀어주면 좋겠는데 그죠? 아무튼 이런 파티했고요. 최근에 이제 그러면서 분석 칼럼이 나왔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디즈니를 비판하는 글이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디즈니가 더 좋다고 느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은 이제 약간 비판하는 거예요. 디즈니가 50주년을 맞았는데 디즈니 월드 테마파크 연지 50년 동안 요금이 3000% 올랐다. 티켓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1971년에 입장료가 3.5달러였는데 작년 2019년 입장료가 159불이다. 말이 되냐. 이게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 고려해도 말도 안 되는 요금 인상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약간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요금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게 주주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열 받을 수 있지만 근데 보면은 실제로 저도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디즈니 월드 한번 갔다 왔거든요, 미국에. 근데 이제 그때 갔을 때도 진짜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진짜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보시면은 인당 159불이면 20만원 뭐 거의 훌쩍 넘는 거죠. 환율 고려하면 20만원 25만원 이러니까 입장료만. 진짜 비싸긴 비싼데 이렇게 요금을 계속 올린다, 어떻게 보면은 요금을 올려도 사람들이 온다 이런 거니까 테마파크도 만만히 볼 게 아니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판하는 칼럼 기사 보니까 디즈니 입장료 요금이 인플레이션을 훨씬 앞질렀다. 이제 디즈니 월드는 사치스러운 휴양지가 돼버렸다. 아무나 못 가는 데가 돼버렸다. 가족 휴양지가 맞냐? 막 이런 식이에요, 글이 이제. 근데 이제 기사에 뭐라 썼냐면은 입장료가 끝이 아니고 입장하면 더 비싼 요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상세하게 아주 비판을 해놨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주차장 이용료만 해도 1970년에 0.5달러였는데 지금 25달러. 차 되는 데만 25달러고 거기 있는 호텔도 당연히 뭐 어마어마하죠. 뭐 1970년에 29달러면 숙박했던 게 지금 뭐 450불에서 900불이다. 이게 말이 되냐. 심지어 그 안에서 파는 콜라 가격도 올랐다. 0.35불인데 3.99불로 몇 배가 오른 거냐. 10배 올랐네요. 10배 넘게. 식당도 비싸다. 그래서 이제 결정타는 뭐라 그러냐면은 디즈니 월드에서 하루 돈 쓰는데 얼마나 비싸냐면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미국 가정이 1년 휴가 동안 쓰는 비용과 맞먹는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보면서 디즈니 월드 뭐 비싼 거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도 가면서 가격이 후덜덜 하더라고요. 마음 먹고 가는 곳 아니에요, 디즈니. 근데 또 뭐 제가 이렇게 디즈니를 옹호하는 건 아닌데 주주 입장에서 요금을 올려도 손님이 계속 온다는 얘기는 맞으니까 이렇게 지금 물가 상승이니 인건비 인상이니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때 역시 끄떡없게 가격이 전가되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브랜드 가치잖아요. 코카콜라처럼 인플레이션에도 끄떡없는 주식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동안 밀렸던,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었는데 이런 것도 기획을 해서 계속 부가가치 높이는 거죠. 더 사람들이 돈 많이 쓰게끔, 더 럭셔리한 소비력 있는 부자분들 가가지고 돈도 쓰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이런 테마파크, 스타워즈 테마파크도 10월 말부터 예약 본격 시작. 이제 내년 3월에 오픈한대요. 2박 묵는데 뭐 5,000불이래요. 와, 600만원 700만원 돈인가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또 부가가치 계속 높이고, 그렇죠. 테마파크 하루 가가지고 입장료만 내고 오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돈 쫙쫙 수금한다는 거죠. 테마파크가 부활해줘야 디즈니 주가가 좀 받쳐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리오프닝 해야 광고, 방송국에도 광고가 들어오겠죠. 스튜디오, 영화관, 이것도 리오프닝이죠. 결국은 미국은 이제 먼저 좀 앞서가니까, 백신 접종률 높고 하니까 지금 세계 박스오피스 시장 규모 엄청난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는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마블이라고 불리는 마동석 배우님 나오는 마블 시리즈 이제 11월부터 쏟아져 나올 거고, 미국에서도 디즈니도 이제 이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개봉되는 영화 모두 영화관에서 독점 상영한다,
이제 박스오피스 쪽 몰아준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박스오피스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 결국 디즈니가 돈 다 먹는 구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디즈니가 향후 차세대 먹거리인 스트리밍도 뭐 열심히 하고 있죠. 디즈니 플러스 11월 12일 날 국내 들어오잖아요. 한국에. 한국뿐 아니라 동남아 쫙쫙쫙 뻗어나가는데 뭐 지금도 넷플릭스 파급력 보세요. 오징어 게임 전 세계 1등 막 한다고 하는데 디즈니 플러스도 질세라 들어와가지고 또 어떻게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 국내 업계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무서운 맥이니까 또 한번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4, 4분기 갈수록 디즈니는 좋은 모멘텀들이 많지 않을까. 테마파크 열렸고 광고 재개되고 영화 개봉 계속하고 스트리밍도 각국에 진출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3박자 다 맞는 노재무량주 아닌가. 너무 제가 좋게만 말하는 것 같은데 더 나빠지기는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주가가 안 떨어진다는 말은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궁금한데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좀 좋아져야죠. 이제는 너무 그 노잼 구간이 200일이 넘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디즈니가 10% 넘게 빠져있고 노잼 200일 넘어있다. 리오프닝이고 그리고 덩달아서 마스터카드나 비자 이런 거는 디즈니 같은 데 가서 카드 끌고 우리가 여행 가고 외출해야지 돈 버는 기업들이니까 같이 움직이겠죠. 리오프닝 수혜주인데 같이 피해를 보다가 이렇게 조금 덩달아서 최악은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적어도 최악은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 안 하신 분들은 다른 쪽을 생각하시겠죠. 아니 소몽님 저는 근데 리오프닝은 뭐 요즘 워낙 많이 말하니까 이런 공급망 이슈가 낀 기업들을 더 살 겁니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전략이잖아요. 저도 근데 그 부분에 동의하는 게 실제로 지금 우려가 낀 사항들을 잠깐만 정리해보면요, 이 도표가 되게 좋더라고요. 대신증권 리포트에서 나온 건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하락했다 그러면 저는 매수가 답이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뉴스 막 보시면요, 막 너무 우리를 겁주는 뉴스들이 많아요. 뭐 미국이 부도가 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미국 디폴트 그렇죠, 그런 기사 나오고 보시면은 진짜 10월 18일 미국 부도의 날 되나 이러면서 막 기사 나오면 이제 큰일 났다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이 기억이 나요. 이게 거의 매년 반복되는 기사거든요. 10월 달만 되면요 재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맨날 미국 부도 난다 맨날 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이거 보고 쫄아가지고 주식을 팔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위험한가 보다 잘 모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은 해결될 문제더라고요. 그 부채를 계속 한도를 늘린다든지 결국은 협의가 돼서 지나가더라고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뭐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뉴스 봐도 그냥 덤덤한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게 보면 무섭죠. 그리고 또 막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소몽님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임기가 다 됐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준 의장이 바뀌면 증시가 출렁인다던데요? 막 그런 뉴스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기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역대 연준 의장들인데 연준 의장은 워낙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2018년부터 제롬 파월이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엔 쫄았어요. 이때 참고로 트럼프 행정부 때 초창기 때 제넷 옐런 지금 재무부 장관인 이 제넷 옐런이 연준 의장이었는데 이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준 의장 바꾼다 그럴 때 막 증시가 출렁였어요. 진짜로 저도 쫄았어요. 막 연준 의장이 바뀌면 큰일 나는구나. 잘 모르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이제 해보니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더라고요. 막 뉴스 리포트가 나와요. 뭐 연준 의장의 이 제롬 파월은 뭐 정부의 우호적인 사람이니 아니니 뭐 매파니 비둘기니 돈을 긴축하는 사람이니 완화하는 사람이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 뉴스만 보고 있으면 막 되게 무섭게 만들어요. 진짜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도 이제 한번 겪어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제 경험에 의거해서 말을 하는 건데 처음엔 쫄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연준 의장이 바뀌면은 뭐 그 다음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하니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면서 미리 팔아놓고 현금화하세요 이러면은 쫄리잖아요. 그쵸?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 이건 사실은 기업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로 변동성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이거 영상 보시고 딱 뭐 우려된다 하시면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들만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흔드는 이슈들에 떨어진 건 기회고 이건 개별 기업들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걷어내고 우리가 보면은 좋은 일들도 많죠. 지금 개인적으로 G20 정상회담이 10월 말에 열리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G2가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닐 텐데 미중 정상회담이 한번 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만나지 않을까요? 지금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만나서 악수하면서 웃으면서 사진 한번 V하고 찍으면은 미중 갈등 좀 완화되면은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갈등 피해주들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저는 우려의 벽이 지나고 나면 좋아질 주식들로 여러 개가 있지만 보잉도 있지 않은가. 대표적으로 미중 갈등 최대 피해주가 보잉이거든요. 근데 마침 이번 주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잉 737 맥스가 중국이 허가를 안 내줘서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데 지금 중국 규제기관이 비행 테스트 했다고 발표했죠. 그러니까 슬슬 중국 규제기관에서 테스트는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공식 허가가 나야지 팔리겠죠. 아직은 승인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만 하는 거죠.
눈치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트럼프 행정부 때도 트럼프가 중국 가서 악수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야 우리 보잉 비행기 사줘 이거였고, 반대로 중국은 야 그럼 우리 관세 낮춰줘, 관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지금 최악인데 더 나빠질 게 없다고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도, 미중 갈등, 이 보잉 말고도 반도체도 다 해당일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 이런 것도 미중 갈등이 조금 완화되면은, 우려가 해소되면 오히려 이런 주식들이 더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반도체와 보잉, 반도체 장비 이런 주식들이 지금 공급망 이슈, 미중 갈등 이런 걸로 좀 눌려있다, 우려가 많이 껴있다, 노잼이 되고 있는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의 벽을 지나고 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참고로 11월, 12월부터 여러분들 미국 소비 시즌입니다. 소비가 주력인 나라인데 소비가 집중되는 시즌이 11월, 12월. 미국에 11월부터 불프가 있죠.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거기다가 12월 크리스마스 앞두고 이런 연말 성수기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때 전통적으로 원래는 전자상거래나 유통기업들 주가도 좋고, 연말에 애플 신제품 친구한테 선물하고, 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미국에서는 게임기 선물한다거나 가전제품 선물하는 게 이제 되게 그런 거였기 때문에, 신학기 준비 이런 것 때문에 노트북도 선물하고요. 그래서 IT, 가전제품, 유통 할인 매장 이런 것들 주가가 좋았는데, 지금 공급망 대란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려 있잖아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아마존 주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원래 이게 노잼 후보주였는데 월마트, 아마존 주가가 그래서 좀 눌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월마트인데요. 월마트도 노잼주 후보에 들까 하다가 지금 뺐는데, 이제 후보 6등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10% 정도 조정받았는데요. 올해 2월 말 3월에도 월마트가 빠졌던 이유가 그때도 똑같았어요. 공급망 이슈, 금리 상승, 물류 대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배들 서 있는 사진 나오면서, 여기 보이시죠? 화물선 막 서 있으면서 배가 못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공급망 이슈다, 위기다 이러면서 월마트 빠지고, 올해 2월 말에도 아마존도 빠지고, 뭐 금리 상승 이슈도 있었지만요. 지금 똑같이 월마트, 아마존, 유통 주식들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도 못 구한다, 공급망 이슈로 물건이 없다, 물건이 동났다, 연말에 대란인데 큰일 났다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살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최악의 상황만 지나가면은 이 기업들이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이런 우려에 좋은 주식을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뭐 2, 3월처럼 더 빠지면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2, 3월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너무 낙관론적인지 모르겠는데 좀 시간은 걸리겠죠. 제가 당장 해결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물류 대란이나 인력 부족이 영원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러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은 줍줍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실제로 우리가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게, 뭐 반도체 자꾸 빠지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건 저도 이해가 돼요. 저도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빠지면 짜증나죠. 근데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 거잖아요. 진짜로 오죽하면 백악관이 또 불러가지고 반도체 3차 회의 불러서 삼전, TSMC, 뭐 인텔, 애플, 마소 다 불러가지고, 자동차 기업들도 불러서 오죽하면 이제 내부 정보까지 가져오라 그랬죠. 삼성한테, TSMC한테 빨리 반도체 내놓으라고. 이게 뭐 공급 이슈지 반도체가 안 팔려서 수요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저는 좀 이거는 실적이 뒤로 밀리는 거지, 실적이 나빠지는 게 일시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특히나 좋아하는 거는 반도체 주식도 있지만 반도체 장비 주식을 제가 좋아한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앞에서 뭐 인텔이 이기든 뭐 반도체 어떤 회사들이 이기든, 뭐 구글이 만든 반도체가 이기든 간에 뒤에서 반도체 만드는 반도체 장비 회사는 지금 엄청나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내년에 아직도 안 지은 반도체 공장들이 줄 서 있습니다. 반도체 지금 대란이기 때문에 여기 이 공장 개수만큼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를 전 좋게 보는데, 여기 5개 업체가 독과점을 확실하게 잡고 있고,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죠. 기술력 차이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3개가 거의 꽉 잡고 있는데, ASML, AMAT, 램리서치, 이렇게 3개 전 좋아하고, 실제로 이제 이번에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지금 뉴스와 상관없이 실제로 북미 반도체 장비 주문액은 매월 최고 기록을 뚫고 있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죠.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반도체 장비 업종 5개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과점하고 있다. 앞으로 더 최첨단 공정을 요구할수록 이 티어 1, 최첨단에 있는 이 1, 2, 3등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없어서 못 파는데, 이 장비 회사들 특히 더 줍줍 기회가 아닌가. 물론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럴 때 좋은 주식이니까 이제 한번 째려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TSMC도 있고 반도체 장비 회사 있는데, 저는 반도체 장비 회사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개인 성향이겠죠? 개인적으로는 디즈니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연말에 그래도 뭐가 제일 좋아 보이세요? 연말까지 봤을 때 길게 보면 뭐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지금 박스권 먼저 탈출할 수 있을 주식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거 있어요? 뭐 디즈니랑 결제? 이거 리오프닝 쪽? 저도 이제 물론 좋게 보는데, 반도체 장비 좋은 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약간 우려가 껴있어서 약간 좀 무겁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안 좋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좋은데
지금 공급망 이슈 이거 뭐 AMD CEO도 나와가지고 내년까지 간다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저 어차피 디즈니랑 반도체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땐 반반. 보잉도 괜찮고 그죠? 이거 보잉 있잖아요. 만약에 중국에서 승인 나면 아마 튀어오를 겁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 뭐 이 주식들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괜찮죠. 노잼인데 또 언제든지 노잼을 탈출할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 아닌가. 제가 그래서 엄선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좀 연말에 다 같이 좀 탈출해주면 좋겠습니다. 신고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고요.